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 박스피 장이었을 때 제가 무슨 표현까지도 썼냐면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어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도 알아야 투자자들이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참거나 다른 선택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디커플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그리고 경기에 반응하는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달러에 대한 강세의 밑그림에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서 많을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건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 가려는 그런 부분 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는 거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도 오르더라. 그럼 이거는 약간 조금 무슨 소리냐 싶은 거죠. 분명히 잭슨 홀 미팅에서 연내 테이퍼링 할 수 있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응을 안 해요? 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남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시기가 자꾸 연말로 다가서고 있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면 우선은 심리가 안정돼요. 심리.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타일. 금리가 떨어질 때는 어떤 스타일이 선호되나요? 가치인가요? 성장인가요? 그렇죠. 성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장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디커플링 상황을 조금 넘겨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걱정은 아이고 이제 뭐 9월 달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이 디커플링을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많이 걱정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뭐 지금 여기저기 기사 보니까 뭐 9월은 뭐 3천을 깨질 수 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왜 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노려야 되는 거는 9월이라는 기간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월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수학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경제와 산업의 특성상 가장 그 실적이나 모든 것들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탐방도 많이 다니고 여러 데이터 등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희망을 찾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간이 9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저렇게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거 언제 무너질까 걱정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지금은 미국은 결국은 이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선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지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상황은 그냥 순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주식은 셀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에 팔아서 10월에 사라 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이유에서 나왔었던 부분 등도 있는데 우리는 셀메이를 기억을 하는데 10월에 사라 이 말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10월에 사야 될 상황이면 9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9월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9월에 뭔가 시장에 변화가 커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이제 시선은 2022년을 향해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 지금 자료를 2022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선을 길게 봐서 22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부분 등이 중요한 거고, 22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정상화되어 있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춰서 생각해서 본다면 디커플링의 상황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조건이 어그러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인덱스적인 접근보다는 개별 기업 스타일에 대한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내용 대신 뭐 중기적으로나 추세적인 측면, 시장의 위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잠재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